지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했다. 앞으로 나가셔서 세 번 분양하시고 네 분께 대하여 정례. 제가 하려고 했던 걸 이 정치 현실에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.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. 나오자마자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다음에 출마하겠다, 정치적 성과를 보답하겠다,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과연 제가 생각했던 조국 대표의 모습과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 이런 부분에서 좀 동의가 안 됐고 혼란스러웠습니다. 국민들께도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조국 전 대표가 좀 자숙해야 됩니까? 저는 사면 받고 나서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면해줬다고 앞으로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갖고 요번에 사면 받은 분들이 다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. 예. 저는 뭐 그건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받는 것도 이제 본인이 감수해서 하는 건데 저희 당의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당 의원의 상당수는 큰 관심은 없고요.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불편할걸요.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정치 사면하고 또 달라요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악재들도 있었고, 뭐 부동산이 됐든, 예. 인적 악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사실 조국 전 대표고, 그 다음에 윤미향 전 의원도 사실 못지 않았거든요. 그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악재들을 이번에 다시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에 받아 안은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의 어떤 견제 수준보다 더 큰 틀의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하고요.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안 내면서 뭔가 물밑에서 협상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. 그 정도가 아니면 이런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어요. 예. 근데 어찌됐든 했습니다. 이걸 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조국 대표의 행보나 메시지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이에요.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게 관련해서 뭐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겠죠. 한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.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?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데다가 이게 왜 다 내 잘못이냐, n분의 1밖에 없다. 거의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이기적인 발언이죠. 그리고 저는 그 조국 전 대표 발언을 보면서 아니 사면을 좀 맡겨놨나?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.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후보 안 냈잖아요.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사면을 거래한 거 아닌가? 그럼 마치 본인 사면이 당연하다는 듯이 예. n분의 1 발언을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많은 국민들께서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예.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. 그 이유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범이 아니에요.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. 예.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, 특히 2030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잖아요. 예.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사면을 되면은 자숙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출마에 관련된 뉘앙스도 이야기하셨어요.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,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.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. 제가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한 거고 이게 저는 지금 국정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을 빌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한 고심 끝에 어차피 본인의 임기 중에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하자. 매를 맞더라도 먼저 맞자. 이런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.